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성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지금 휴가를 떠난 분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해외보단 국내에서 알뜰한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요즘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름 휴가지를 찾고 계신다면 잠시 후 경제쇼가 소개해드리는 올여름 휴가의 키워드가 됐죠. 가성비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3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로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기준 36%를 넘기면서 2000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1인 가구는 보편적인 한국의 가구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한 발 앞서 맞이한 일본의 1인 가구 현상을 분석한 책 잠시 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오늘도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손소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막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0.66% 21포인트가 올라서요. 오늘 3,230선 도달을 했습니다. 이로써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0.01%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804.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약세로 시작했어요. 했다가 이제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다가 장후반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는데 또 다시. 막판에 강보합으로 예. 다 결국에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상승 하락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내내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수급상으로 보면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개인이 좀 팔자에 나섰습니다. 오늘 어쨌든 코스피가 의미 있는 지수 달성을 했습니다. 3,230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장중에는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슈가 분명하게 있죠. 일단은 8월 1일로 시한이 다가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단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오전에는 당정이 세법 개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종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다시 지금 원복이 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으면 이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매물이 출회되는 일이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일단 조세 측면에서 과세정의라는 측면에서 이걸 다시 원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선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 오전장에서는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최종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하루빨리 출국을 하는 건데요.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면서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또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미국 현지에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좀 빨리 만나서 최종 협상안을 가다듬고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는 31일이면 워싱턴 DC에서 협상 최고 책임자인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원세 시한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마지막 단판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만 답했고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관세 인하 수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는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앞서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서 아직 타결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예. 관세율을 얼마나 낮추는지도 관건이 되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이 타결한 15% 정도가 현실적인 관세 인하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소식을 전하면 조금 전에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민관 할 것 없이 일단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미국 현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지금 원래 김정관 장관이 귀국 일정까지 미뤘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면서 현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주 예정돼 있었던 2+2 고위급 회의가 무산이 되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시한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워낙 지금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도 미루고 현지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무역 담판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도 지금 김정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쫓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러트닉 장관과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계속해서 현지에서도 만나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냥 쫓아간 건 아니고요. 미국 측과 협의하에 스코틀랜드행 일정도 잡은 겁니다. 예.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미국 측 역시 8월 1일 시한 전에 핵심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와 협상을 타결 짓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크죠. 일단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도 워낙 크고 예. 지금 핵심 수출 품목들의 미국 의존도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무역 협상 타결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큰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가 조바심에 빠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도 유럽차, 일본차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게 우리 한국산 차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한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본과 유럽이 이제 타결을 지었기 때문에 15%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로 타결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미국과 무역협정 FTA가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5%의 관세를 맞게 되면 일본, 유럽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 경쟁력이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소한 일본, 유럽과 같은 수준의 15% 정도의 수준은 돼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아주 첨예하게 아주 긴장감을 갖고 현재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더욱이 민감한 것은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도 많이 팔리지만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민감하게 자동차 업계가 관세 협상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국산 자동차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성비죠. 예. 성능은
탑티어 자동차 업체들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 경쟁력을 안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FTA라는 무관세 교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안고 있었고 이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톱3 자동차 업체까지 올라간 게 동력이었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이제 더 역전이 됩니다. 동급 차종을 비교하게 된다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건가요? 더 비싸집니다. 지금 단순 가격으로 따지면 비싸지게 된다는 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 타결을 지어야 되죠.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당정이 법인세율 인상과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죠. 네, 앞서 잠깐 전해드렸죠. 일단 예.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 세제 개편을 통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25%에서 24%로 인하했던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건데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로 인정되는 그 기준이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많겠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물러야 되는 대주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그리고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자 감세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리고 세수 기반을 강화한다라는 목표를 내놨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맞섰는데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증시 부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켠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연말에 매물이 되고 출회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아울러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배당 소득 일정 부분을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해주자라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도 최근 여당 일각에서 이것도 역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자산가들에게 감행 효과가 집중된다. 즉 부자 감세다라는 좀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로 더위도 피하고 실속 있게 다녀올 곳이 없을까?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면 여름 시즌에 가보면 좋을 국내 여행지 오늘 지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 전문 기자십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시닉스 매일경제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고의 여행 전문 기자. 좋네요. 분위기 좋네요. 네. 예. 아, 근데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이게 사실 여행 전문 기자 하다 보면 물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지금 같이. 그러니까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도 불러주고 막 이럴 때는 저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 남아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군요. 한창 있다가 저는 한 9월쯤 우리 좀. 청취자 여러분들 다 갔다 오시고 남들 안 갈 때. 네,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여름 휴가는 트렌드가 가성비 국내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특별히 오늘은 좀 실속 있는 여름 여행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가성비, 갓성비라고 제가 부를게요. 가성비보다 더 윗단계. 신에게 의지할 정도로 진짜 예, 싸다. 기대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게 공식이 하나 있어요. 싸게 갈 수 있는 공식. 제가 만든 겁니다. 국사채. 한번 따라 보실게요. 우리 김기만 아나운서. 국사채. 기억하시고요. 국자는 뭐냐면 국립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만든
자연 휴양입니다. 요거는 원래 숙박비가 예. 보통 우리 리조트 호텔 한 20만 원씩 하죠. 성수기 때. 예. 얘는 한 반값 정도 보시면 돼요. 한 10만 원 정도. 굉장히 쌉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국사의 사자. 사자는 사찰입니다. 사찰. 절. 예. 제가 좋아하죠. 이거 템플스테이 전국에 한 200여 개 사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여름 주간에 여기서 한 50여 곳을 딱 추려가지고 여름 시즌 한정된 프로그램 또 선보이거든요. 요게 가격이 1박당 한 8만 원 선. 쌉니다. 예, 10만 원 안 되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싸고요. 그다음에 예, 체험마을 있습니다. 체험마을. 체험마을까지 해가지고 예. 제가 두루 소개를 해주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았다 이러면 진짜 놀랄만한 해외여행 쌉니다. 왕복 10만 원에 제가 끊어드릴게요. 왕복 10만 원이. 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진격해 보겠습니다. 일단 써놨습니다. 국사채 일단 써놨고. 자, 가장 먼저 국립 자연휴양림을 꼽아주셨는데 요즘 뭐 많은 분들 숲캉스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숲캉스 맞아요. 예, 생각만 해도 숲하면 이렇게 좀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예약이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사전에 얘들은 예약을 미리 받아요. 그래서 원래 성수기 때 인기 있는 자연휴양림들 있죠. 예약이 마감이 된 상태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잖아요. 예. 이런 때 잘 안 갑니다. 긴급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신공이라고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신공이라 부르는데 이 예약법이 이삭줍기 신공이라고. 이삭줍기. 취소가 갑작스럽게 돼. 이거를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홈페이지 들여다보시고 그 전화번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에 날짜만 찍으면 딱딱 뜹니다. 그럼 관심이 있으면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럼요. 그래 보시면 된다. 발품을 좀 팔아야 되죠. 그렇죠. 손품과 발품. 네, 파셔야 되고요. 발품이 아니라 손품.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오지 같은 데 있죠. 특히나 문경 인근 경상북도 문경 같은 동네들은 지금도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도 들여다보고 왔는데 예. 8말까지도 여유가 많으니까 이런 데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문경. 예. 제가 전국에 100곳이 넘는데 오늘 찍어드릴 곳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충북 제천요. 제천 인근 예. 생명의 도시입니다. 에너지가 막 샘솟죠. 가기만 해도 아까 숲 시원한 바람 분다 그랬잖아요. 예. 숲 끝내줍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인근에 있는 게 박달재. 박달재 유명한 곳이죠. 네, 노래 아시죠? 울고 넘는. 그렇죠. 우리는 왜 울고 넘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이게 그게 있어요. 결혼하셨나요, 우리 김기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예. 결혼하시면 아는데 결혼하시게 될 당사자 그 세대기 예. 예비 신부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고개를 넘어가요 옛날에 고개를 넘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친정으로 다시는 못 온다. 울고 넘어갔대 그 고개. 그래서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가족들을. 굉장히 험합니다. 재령치 붙은 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예. 여기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도 있는데 이 전설까지 소개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예. 박달도령과 금봉낭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박달재라 부른다. 도령이 이름이 박달이었다. 이런 거예요. 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합격하면 내가 돌아올게. 금봉낭자한테 약속을 해요. 예. 못 돌아온 거야.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계속 금복낭자는 막 기도를 해요. 합격하겠지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상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금복낭자가 먼저. 아이고. 나중에 박달도령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막 보이는 거야. 금복낭자가 보이는 것 같아.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금복낭자 알았는데 그 고개 너머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아이고. 운명을 했다. 이래가 박달재가 된 거래요.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군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전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은 자연휴양림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예. 자연휴양림 하나가 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박달재 자연휴양림. 그렇죠. 여기 예. 가면 깜짝 놀랍니다. 150년 내외 나이가 수령이 그렇게 된 소나무하고요 잡목들이 공존을 합니다. 총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 꽤 크군요. 평으로 따지면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한 50만 평 정도 보거든요. 골프장 한 36홀 약간 안 되는 거. 꽤 크군요.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이게 숙박시설이 재밌는 게 통나무, 황토방, 뭐 캐빈 같은 거 있죠.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압권이 뭐냐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시기 좋게 제가 코스 하나 일러드릴게요. 여기 가면 자연휴양림 내에 보통은 할 게 없잖아요. 숲만 보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요 숲 이름을
사색의 숲이라 부릅니다. 사색의 숲, 사색을 할 수 있는 숲. 그렇죠. 그 사색을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색깔도 4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전나무 숲이 있고요. 녹색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은행나무 숲, 노랗겠죠. 냄새는 좀 납니다. 은행나무. 그리고 붉은빛 대왕 참나무 숲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뭐 꽃이죠. 하얀 빛의 자작나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4가지 색깔로 꾸며놓은 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겠는데요. 그럼요. 사색도 하면서 사색을 즐겨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삼림로까지 즐기는 등산로까지 치면은 여기가 한 7km 정도 꽤 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완전하게 또 힐링을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멋진 숙캉스 스테이가 된다. 제천에 가면 또 함께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천까지 가는데 그냥 오기는 그렇고요. 주변에 제가 또 핫플레이스 좀 찍어드릴게요. 재밌는 곳들. 그냥 하지 않죠. 우리는 또 성기영의 경제쇼 김기만 아나운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진행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대신 진행하고 있지만 뭐 예.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면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 명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목포에 가면 유달산에 가서 뭐 큰바위 얼굴이 있다. 뭐 예전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전국적으로 닮은 꼴들 많아요.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2개가 닮았어요. 하나가 뭘 닮았냐? 충주호 제천호 있죠. 예, 그 호수. 인공호입니다. 호수 제일 예. 큰 거. 여기에 뭐가 닮은 곳이 있냐면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막 검색해보면 난리가 날 텐데 악어를 닮은 지역물이 있어요. 악어요? 악어 한 수십 마리가 떼지어서 충주호를 기어가고 있는 장면에 그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한데 요거를 볼 수 있는 산이 요 인근의 산이 월악산이에요. 월악산.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이 악어가 잘 보이는 봉우리가 2개가 있거든요. 작은 악어봉. 여기는 높이가 448m입니다.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큰 악어봉 559m. 숨차서 넘어갑니다. 저는 올라갔다가 정말로 중간에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기의 경제쇼는 실속 좋아하잖아요. 예. 실속 코스가 하나 있어요.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제 월악산 올라가도 다들 준비하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예. 가지 마시고요. 그 옆쪽에 우리끼리 말아야 돼요. 월악산 말고? 월악산 바로 앞쪽에 예. 카페가 하나 있어요. 주차하기 좋은 카페. 카페. 굉장히 넓어요. 한 20대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카페에 차를 대시고요. 예. 월악산 올라가는 우리 등산객들을 쳐다보면서 니네들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페 안에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켜놓고 시원하게. 옆쪽에 보면은 보입니다. 저 SNS에서 그 사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 뭐 봤어요. 액자 같은 네모난 거에서 찍을 수도 있고 그게 예.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근데 우리가 또 여행이다 싶은 분들은 이 여름에 올라가셔도 되고요. 산에 올라가시고 힘든 분들은 그 그렇죠. 카페에서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닮은 꼴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월악산 인근에서 볼 수 있는 닮은 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근데 누구를 닮았냐? 얘가 김연아 선수를 닮았어요. 나무가요? 나무가 김연아 선수를 나무가 김연아 닮았어요. 여기에 가면 여기 또 재령치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박달재 네. 여기 이쪽 월악산 쪽은 하늘재라고 있어요. 여기가 트레킹하기 좋은데 한 1.7km 하늘재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시다 보면 여기 백두대간하고 이어져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다 보면 높이 12m짜리 수령이 120년 된 120년. 소나무 요 예. 앞에 보면 편말로 연하나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정말요? 김연아 나무로 적어놨어요. 이거 신익수 기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이렇게 불신해도요. 아니야. 제가 아니라 충주시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진짜 연하나무라고 명명을 해놨고요. 여기 가면은 원래 그 김연아 선수가 했던 턴 중에 그 왜 뒤로 이렇게 다리 예, 하나 이렇게 잡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예. 요 턴 이름이 비엘만 턴이라고 해요. 비엘만 이 턴. 비엘만 턴과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김연아 진짜로. 나무. 예, 얼굴은 김연아 선수가 아닙니다만은 나무의 모양은 진짜 수직 칼날을 잡는 그 형태.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 요걸 이제 우리끼리는 되게 이쁘게 튤립 형태. 턴테이블에서 돌아가는 튤립 형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 돼 있으니까 예. 요까지 보고 오면은 완벽한 또 우리 충주 제천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김연아 나무 일단 저 방송 끝나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불신들. 좋습니다. 네. 일단 찾아보고 결정을 불신들. 해야죠. 네. 예. 자, 요즘 또 템플스테이 많이들 찾으시던데요. 그쵸. 외국인들도 좋아하시는 외국인 좋아합니다. 이른바 뭐 K 바캉스 코스로 인기 많더라고요. 맞아요. K 바캉스 딱 이야기죠. K 힐링 코스. 전 개인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인생을 살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바쁘면은 자기를 내려다볼 시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인들 특히 우리 김기만 아나운서도 그럴 텐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 맞아요. 근데 가끔씩은 이 브레이크를 한 번씩 잡아줘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 안 돼요. 잘 안 되죠. 여행도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열심히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안 돼요. 더 피곤해요, 갔다 오면. 피곤해요. 진짜. 계속 폰 보고 힘들고 용 쓰고. 근데 약간 놓아주면서 이완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재미있는 코스들 이번 여름에 사찰 56곳에서 운영하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다 소개를. 다 소개 말고요. 핵심만 찍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한 2번 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PD님이 아니죠. 다음 주까지. 제가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자, 예.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서피비치 유명하잖아요. 서피비치 맞아요. 양양 쪽에 예. 여기에 가장 유명한 천년 고찰이죠. 낙산사라는 사찰. 여기는 8월 24일까지 서핑 템플스테이랍니다. 서핑 템플스테이. 절과 서핑이 잘. 낙산사 인근에 서피 비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스님하고 같이 서핑하러 나갑니다. 정말요?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서핑 배우고 하루는 서핑 배우고 그다음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파도 명상 같은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싶지만 파도 소리는 바닷가에서 서핑하면서 많이 들으니까 예. 다시 옵니다. 컴백을 해가지고 사찰 내에서 명상은? 강당 같은 데 누워가지고 그런 거 있죠. 싱잉볼이라고 아세요? 알아요. 종을 땅땅 울려주는데 그 울림만 들으면서 오롯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고요. 그다음 또 재미있는 코스 가까운 곳에 성북계 길상사라고 있죠. 뭐 워낙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 여기 가시면 길상사에는 하룻밤 무소유. 그 무소유 우리 법정 스님 아시죠? 예. 법정 스님이 이 사찰에 묵으면서 그 나무 의자 법정 스님 앉았던 나무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의자를 원래 이게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좀 반성을 해라 이런 의미로 줬던 그 의자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무소유 법정 스님의 책 이름을 따가지고 하룻밤 무소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예. 일상사.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딱 즐기고 오면 완벽한 거. 그다음에 고양시 가면 가깝죠. 경기도 고양시 가시면 중사라고 사찰이 있는데 여기는 또 1인 텐트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명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노니까 잡담 나누고 한 명씩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오롯이 또 자기를 내려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마을도 추천을 하셨는데요. 네네. 체험 마을은 저는 조금 낯선데요. 체험 마을은 낯설죠. 근데 굉장히 많이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마을 중에는 이런 것들 많아요. 경기권에는 양평 같은 데 있죠. 양평. 거기 가면 신론리라고 있어요. 신론리. 요런데 신론리. 요런 데 가면 신론리. 신롱리. 론. 발음 굉장히 힘들어요. 론리 나이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네, 신론리인데 예. 여기는 어떤 거 있냐면 우리 그 K 감성, K 아까 힐링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K 감성을 또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갓집이 있어요. 우리 휴가 외갓집. 때 외갓집 많이 놀러 가잖아요. 큰 집은 안 가도 외갓집 가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모성을 찾아서.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서리도 하고 그다음에 수박 씨 멀리 뱉기 이런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즐길 수 있게 머드 미끄럼틀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즐길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추천할 곳이 보령 한번 찍어드릴게요. 보령. 머드 축제. 머드 축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 머드 축제는 뭐 명부르자니까 7월 25일부터 스타트 8월 10일까지 17일간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어지죠, 요거.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가면은 늘 하는 거,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 있고요. 1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치런 같은 거, 머드런 같은 거 있고요.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막 하는데 여기에 가시면 바다 근처로 해서 갯벌 체험 학습장 있습니다. 서해의 명문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24시간 오픈인데 사실 물때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물때를 못 맞추면 체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때는 잘 확인하셔. 전화가 나면 되니까요. 체험하러 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뭐 양파망, 그다음에 목장갑 끼고 장갑까지 대여해 주니까 여기는 창고에 가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뭐 예. 250, 30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딱 즐기고 나오시면 되고요. 예. 옆쪽으로는 냉풍욕장이라고 보령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바다가 뜨겁잖아요. 근데 예. 여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의평리 쪽에 가면
특이한 동굴인데 냉풍욕을 즐깁니다. 예.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래 동굴이 여름의 명소거든요. 이 온도가 한 15도, 10도에서 15도 사이 항상 서늘한 거. 그래서 여기는 안쪽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폐광이었는데 안쪽에서 바람이 쏟아져 나서 이게 냉풍욕장 그리고 여름 한정판으로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령에서만 즐길 수 있는 희한한 곳이구나 생각하시고 예. 가서 같이 즐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코너 중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초반에 말씀하신 왕복 10만 원. 이거는 알죠. 이거는 가죠. 아무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네, 꼭 요거는 질문. 가야죠. 자, 네. 일본 어디를 가느냐? 일본을 가고요.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왕복 10만 원? 왕복 10만에 갈 수 있는 곳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대마도. 를 어떻게 가느냐? 비행기로는 못 가겠죠. 배로 가는데 고속선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여객 터미널에서 쏘는데 배를 타고 어느 정도나 걸려요? 아침에 8시에 스타트 딱 해서 대마도의 히타카츠나 이즈아랑으로 들어가잖아요. 100분이면 찍습니다. 고속선.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비행기로 가는 거 비슷해요. 일본에. 예. 출발지는 부산.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냐? 당일치기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를 보세요? 일본은 그냥 싸잖아요. 싼데 뭐 당일치기면 어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일본 가서 예. 하루 즐기고 맛있는 것들 먹고 오후에 한 4시경에 컴백을 하는데 예. 이거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부산 아지메라 불리시는 분들 신랑은 출근시켜놓고 예. 감쪽같이 나는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쇼핑도 하고 예. 연쇄 쇼핑이 되니까 일본이니까 하고 즐기고 돌아오는 멋진 코스입니다. 근데 대마도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지. 많아요. 대마도 가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그 애국 투어 많이 하잖아요. 예. 덕혜옹주 결혼비 있어요. 일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아파서 가셨던 분이 있고 덕혜옹주비. 그다음에 제익현 선생 순국비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74세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 애국적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곳이 한국전망대. 여기서 멀리 딱 보잖아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용두산 공원 꼭대기 딱 보입니다. 진짜. 예전에는 여기에 폰 들고 가잖아요. 폰이 이렇게 흔들다 보면 한국 주파수가 잡혔어요. 저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봤어요. 그런데 예, 지금 예. 안 잡히죠. 지금 안 잡히고 예전에 거기서 틀면은 KBS 우리 성경 경제쇼 라디오 주파수 잡혔다. 정말요? 예. 그런 가깝군요. 썰이 있었어요. 그런 썰이 있었어요. 네. 썰?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놀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식도 맛있는 음식들이 음식은 여기 가시면 뭐 그냥 그런 거 있죠. 뭐 그 왜 우리 그 고기 튀김 중에 가라아게라 부르는 거. 가라아게, 예. 닭튀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나가사키 현 쪽입니다. 그래서 짬뽕 있죠. 짬뽕. 하얀 색깔 짬뽕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딱 드시고 오시면 완벽한 또 하루 투어, 당일 투어가 마무리가. 근데 또- 이게 또 주무시고 싶은 분들 잘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일본 가시는 분들은 또 뜨끈뜨끈한 온천에서 이렇게 그래요. 피로 푸는 맞아.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순간력 많거든요. 좋아요, 저. 예. 그래서 온천 즐기고 싶은 분들은 히타카츠항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 여기 일본 백선에 선정된 해수탕이 있어요. 미국 해수탕? 해수탕. 짭짤한 바닷물을 끓여서 예. 온천으로 즐기는 해수탕까지 있으니까 그냥 정말 즐기고 오기 당일치기로 진짜 짧고 굵게 즐기고 오기 좋은 코스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봄직 예. 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왕복 10만 원 가능한 거죠? 나 진짜입니다. 10만 원요. 방송 끝나고 확인해. 방송 걱정하셔도 끝나고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신애들. 오늘은 실속 있게 알뜰하게 떠나는 여행지 알아봤습니다.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일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1인 가구를 다룬 책 솔로 사회가 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어볼 책과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가구 중에 1인 가구,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뭐 4인 가구가 있을 예. 있을 거잖아요. 가장 현재 많은 가구가 어떤 가구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한
2인 아니면 3인?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오, 정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는 이제 어떤 특수한 형태의 가구 형태가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 2인 가구라는 게요. 조만간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부 둘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분들은 곧바로 1인 가구가 편입이 돼요. 그래서 뭐 젊은 세대 2인 가구는 그렇지는 않지만 노년층의 2인 가구들은 조만간 1인 가구로 편입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인구 추계라고 그러는데 인구 추계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전후로 1인 가구가 47%가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한 20년 앞서 있거든요. 변화가.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1인 가구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좀 가구 형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2040년 경에는 1인 가구가 40%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또 소위 말하는 유배우자 비율, 그러니까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일본은 몇 %일 것 같으세요? 전체 가구 중에? 글쎄요, 한 예. 뭐 절반? 아닙니다. 31%.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우자와 사는 가구가 우리는 되게 보편적인 가구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것이 소수파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1인 가구가 더 많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독신 연구가이자 솔로 사회와 독신 생활자 연구자, 뭐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걸 연구하고 있는 아라카와 가지이사라는 분과 뇌과학자이자 의사인 나가노 노부코 두 사람이 이 좌담을 나눈 책을 기록한 책이라 좀 읽기도 쉽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1인 가구가 어떤 형태고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사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 남성과 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1인 가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일본을 두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미래란 얘기도 쓰거든요. 예. 구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현재 많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예. 있나요? 우리가 보통 1인 가구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연상을 하잖아요. 제 흔히. 머릿속에는 예.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 세대가 현재 늘어나는 1인 가구는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노인 가구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가 겁니다.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60대와 7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20, 30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별과 이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령화로 인해서 장수하게 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냥 1인 가구가 편입이 되는 건데 특히 여성들의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5세 이후 이게 우리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고 75세 이후에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75세 이후에는 여성 인구가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여성이 더 오래 사니까. 남자들이 먼저 죽으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5, 6년 먼저 죽어요. 예. 먼저 죽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혼한 경우에 나이 들어서 남자들은 잘 적응을 못하고 여성들은 이 적응 이혼이 잘하고.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근데 거고. 남성들은 예. 그 나이 들어서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혼하게 되면 수명을 짧아지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요. 이 책에.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이제 젊은 세대도 봐야죠.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의 변화죠. 뭐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결혼의 장점을 의심하는 시대다. 젊은이들이. 결혼의 장점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아 그런 예. 거죠. 또 뭐 생애 미혼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생애 미혼율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거 지금 반대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50세 미혼율이라는 표현은 50세 이후에도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생애 미혼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50세일 때 미혼율 이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40년이 되면 남성은 전체 남성 중에 30%가 여성은 20%.
쉽게 말하면 남성의 3명 중 1명, 여성의 5명 중 1명이 50세일 때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1인 가구가 일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한 그 1인 가구 증가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회 변화에서 결혼관의 변화에 의해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요즘 혼밥하는 게 흔한 일이 됐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뭐 사회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것이 점점 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고독사 문제도 그렇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고독한 사람들이 병도 더 잘 걸리고, 그래서 뭐 그런 흔히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흡연이나 음주보다도 고독이 더 건강에 더 나쁘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하죠. 고독부 장관이요? 네,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실제 있나요? 네, 실제로 있죠.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2021년도에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을 만들었는데 이게 장관급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외로움이 그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으면서 이런 것을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저자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약간 100% 공감을 하진 않아요. 이 책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고독사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독사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혼자 사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고독사를 보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고독사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요? 예. 오히려 더 많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 안 하면 고독사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도 고독사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최종 혼자 살게 되겠다. 예. 또 이제 혼자 있는 것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는 이 주장을 좀 세분화시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런 외로움 고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적 고독과 배제에 의한 고독이죠. 그러니까 선택적 고독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고독을.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게 저자들의 시각인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배제에 의한 거죠. 타의에 의한.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숨은 고독. 숨은 고독. 네. 숨은 고독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상황이 좀 강한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둘러싸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독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외로운. 숨은 고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고독의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소통의 단절 같이 살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에서 있던 사례인데 2세대 가족. 이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랑 아이들 같이 사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인데 그 할머니가 같이 사는 할머니인데 뭐 1층 살고 2층 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집도 크지도 않을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 같이 살아도 소통이 단절된 형태 이런 숨은 고독 같은 것들 있고 이런 것들은 소통의 부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보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맞지만 저자들은 그걸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예.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도 드는데 1인 가구가 또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할 테고요. 또 소비 활동도 지금과는 바뀔 것 예, 같은데 그쵸.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가족 시장과 솔로 시장을 구분을 합니다. 이 가족 시장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 활동을 하거나 소비를 할 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이 구조가 소비나 경제 활동의 기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 가족 단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변하고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고 가구 구성이 변하게 되면 독신 시장이 생기죠. 솔로 시장이 점점 더 커지죠. 근데 여기에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했지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결혼했지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그림자 솔로라고 합니다. 이 책. 그림자 솔로. 일본은 이런 카피를 잘 만들어내요. 신조어들을. 그림자 솔로. 근데 왠지 이 얘기를 들으면 확 다가와요. 그림자 솔로. 결혼하지만 정서 살지만 그냥 외로움을 느껴서 어떤 경제 활동에서도 우리 특히 소비 활동 같은 데도 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예. 주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뭐 요즘 일본 같은 데 음악 페스티벌 뭐 여행 같은 건데 혼자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예. 꽤 있거든요. 그림자 솔로 분들이 예, 그런 예, 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친구랑 같이 가도 어떤 가수의 페스티벌을 가면
콘서트를 가게 되면 같이 좋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더 불편할 그런 때도 거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또 이런 분야, 그 뭐냐면 에모소비, 영어로 에모션, 이모션인데 일본은 그냥 에모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위로해 주는데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독신 남성과 독신 여성의 지출 구조가 이 책에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이 지갑을 여는 방식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독신 남성들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술값, 술 마시는 분들은 뭐 취미 그렇죠. 뭐 이런 예. 것들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술값일 텐데 이 책의 일본을 보게 되면 외식비예요, 외식. 먹는데. 예. 네. 외식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들은. 왜냐하면 독신 남성들의 외식비는 일반 가구의 거의 2배나 된답니다. 그만큼 본인을 위해서 예. 많이 쓴다는 얘기죠. 먹는데 저 요리해 먹기 싫으니까 주로 먹는데. 그래서 뭐냐면 독신 남성들이 밥을 가장 많이 먹는 곳은 어딜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예, 편의점이에요. 식당이 아니고. 편의점 도시락. 일본이 또 편의점 도시락 굉장히 맛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도시락 같은 거의 최대 구매자가 일본은 독신 남성들. 예. 그쪽 시장이 더 커지고 발달을 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취미나 오락 같은 데 돈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취미나 오락비는 의외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증가율이 높지 않은 거 일본의 경우입니다. 예. 또 일본의 이제 요즘 젊은 남성들의 좀 특징들이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 안 사죠. 잘. 면허까지 안 따는 젊은이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일본은 또 이 주차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디에 많이 쓰느냐? 여성들은 안전에 많이 씁니다. 안전. 안전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월세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려고 그러는 곳은 다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여성들은 다 대도시로 오는 거예요. 이들이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지불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의 안전이 보호가 되는 그런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것이 여성들은 우리 외식비나 취미 오락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돈을 쓴다고 그러죠. 예. 자, 인구 구조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조언을 하고 예. 있다고요? 이 책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뽑아갖고 왔는데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나도 언젠가 혼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회가 다산다사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사회에서 이게 나라 좀 경제가 발전하면 다산소사로 갑니다. 많이 낳고 예. 적게 주는. 그다음에 소산소사죠. 우리나라도 현재 소산소사예요. 적게 낳고 적게 죽는 거죠. 그런데 예. 어떻게 가냐 지금 소산다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산소사에서 소산다사로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책은 뭐 일본 얘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매년 몇 명 정도 죽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예, 한 15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명이면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충남 대전시 인구가 한 14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대전시 인구가 그냥 증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은 한 2050년이 되면 인구 추계에 의하면 아마 제가 보면 더 많아질 거예요. 예. 추계보다 항상 더 많아지는데 한 77만 명 수준인데 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의 인구 비율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겠군요. 비슷한 거예요. 비율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사회가 오고 많이 죽는 사회적 사회로 발전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접속하는 공동체. 아까 이제 고독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그 숨은 고독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냐면 소통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죠. 뭐 가족이라든가 지역, 직장 같은 데서 어떻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개인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아와의 만남이죠.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나만의 하나의 모습의 자아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특히 자존감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전환은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상황인데 예. 이에 대한 해법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네. 이런 사회 변화
유망 직종은 어딜까요? 이게 뭐 이 짧게. 유만 직종이라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장인데 요양 관련 비즈니스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직업들은 오래 일하죠. 예. 이 올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인구 구조가 변하면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소비 이런데 큰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한 공부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제 읽기 오늘은 아라카와 가지이사의 솔로 사회가 온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